남들 앞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정작 단둘이 있을 때는 따뜻하지도 않고 자상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은 좀 더 신중하게 만날지 말지를 판단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위의 사회적 시선에서는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개의치 않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결혼하면 변하는 게 사람인데, 연애할 때부터 그렇다면 결혼해서부터는 상상하지 않아도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짐작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혹시 그런 분 만나고 계신 분 있으면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이 무조건 돈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단순한 경제력을 넘어서 그 남자의 삶의 태도와 열정 그리고 비전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저자님이 노홍철님을 만난 적이 있대요. 그분이 이제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을 때 만났는데 영업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회사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TV 방송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서 그분이 좀 재밌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자신의 일에 정말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되게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걸 보고 그런 걸 느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여자들이 조금 돈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열정이나 삶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통해서 돈도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고 싶으면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사랑에서도 멋진 또라이가 돼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호감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필하는 건 좋겠지만 돈이 많은 거는 절대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사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없더라도 미래의 꿈과 비전이 있고 그걸 실행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이 그렇지 않더라도 희망적이고 잘 되게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비관적이고 발전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에서 더 나아질 게 없잖아요. 미래가 더 이상 그려지지 않는 거죠. 제 경우엔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도전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스킨십 앞에 쿨한 남자. 피칸토는 키스를 포함한 자유로운 연애를 맺지만 서로에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연애 관계를 뜻하는 포르투갈어라고 하는데요. 엔조이와 비슷한 말이래요. 상대방이 관계를 하기 전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쿨하게 말하는 남자는요. 이런 뜻이 있대요. 한 번의 스킨십으로 너를 책임질 마음은 없다라고 부드럽게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로 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래요. 스킨십에 대한 선택권을 여자에게 줌으로써 그 이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감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을 듣고 스킨십에 응했는데 남자가 이제 자신이 꽤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자분은 아니라고 하면서 약간 회피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데요.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뭔가요? 이런 멘트를 들었다면 이 남자가 선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혼이 동거보다 낫다. 만약에 동거했던 사람과 이혼했던 사람 둘 중에 한 명을 택하라고 한다면 이혼했던 사람을 택하라고 권해주고 싶대요.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과 이혼했다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랑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충분히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근데 동거는 서로가 책임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은 빼고 두 사람이 정말 달콤한 사랑만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관계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람이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졌던 사람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번 이혼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얘기했을 때 오히려 동거했던 사람보다는 더 좋은 거라고 하면서 조언해 주셨대요. 칭찬이 남편의 연봉을 높인다. 선진국의 통계를 보면 아침 키스를 받고 출근한 남편들의 연봉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나 높았다라고 하네요. 이런 행동은 남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고 이런 자존감이 높은 남자는 밖에서도 나아가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기 때문에 일도 더 잘 되고 자연스럽게 연봉도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행동은 단순히 연봉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의 화목함을,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의 소중함을,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하셨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상대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성분들이 명품 가방 같은 거를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다른 책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연애하면서 좋아하는 남자와 미래까지 보고 있다면 그 남자의 경제력을 고려해주는 센스도 필요하다. 본인이 비싼 가방을 샀다면 그건 여자친구들 만날 때만 가지고 가고,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는 비싼 명품백보다는 합리적인 소비한 예쁜 가방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10년, 12년 전에 쓴 책인데도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는 계속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위기 속에서 남자들이 많이 위축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 남자가 많은 소비를 하는 걸 보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쌩얼이나 뽕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인의 이렇게 과소비하는 것들을 감추는 게 더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심리랑 같은 것 같아요. 남자가 본인의 연봉에 맞지 않는 뭐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경제력이 그 비싼 차를 탈 만큼이 아닌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차를 뽑는 사람은 미래가 좀 걱정되잖아요. 결혼해서도 저렇게 과소비를 하면 걱정이 될 수 있는데, 남자도 반대로 여자가 명품을 너무 많이 선호하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을 선호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응원합니다. 멋진 싱글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첫 번째는 경제적 능력. 그리고 행복한 솔로를 위해서는 주변의 압력과 편견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결혼에 대한 압박으로부터는 결혼을 못하는 걸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성 친구가 있으면 좋다고 하네요. 이건 좀 의외예요. 이성 친구가 없다면 친한 친구들이 먼저 결혼해서 떠났을 때 자신도 결혼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독신주의자가 되려면 몰입할 수 있는 일과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멋진 싱글이 되려면 주변의 압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력, 밤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편한 이성 친구,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가 있어야 한다. 멋진 싱글이기를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누군가가 그러는데,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며,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라고 했대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내력과 기억력은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판단력은 조금 부족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네요. 남자들이 바람 피우고 잘해주는 이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거나 죄의식 등을 느끼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불륜 상대에게 선물하면서 그것보다 조금 싼 걸 살면서 와이프한테 선물한대요. 그래서 이런 착한 행동을 하면서 이제 죄책감을 더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를 친구에게 고백하면 또 죄책감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고백 효과라고 하는데, 술자리에서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허풍을 떠는 남자들은요,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덜려고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밌는 말씀 하셨는데요. 바람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살면서 두고두고 기죽고 싶지 않다면 황제 타이거 우즈조차 실패했던 완전 범죄를 시도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든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하십니다. 타이거 우즈조차 실패했던 완전 범죄, 여러분 하실 겁니까? 제가 오늘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연애공작소. 저는 이 책이 사실 이렇게 오래된지 모르고 구매했는데 12년 전 책이지만 그래도 지금 참고해봐도 좋을 만한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책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면서 예시를 4가지를 들어주시면서 객관식으로 답을 해보게끔 이렇게 책에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객관식에 대한 답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재미난 접근이고, 그래서 이건 참 재밌게 에세이 읽듯이 읽으셔도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분이 남자신 것 같은데, 남자분들에게 조언해주는 내용이 주로 많고요. 중간중간 여성분에게 해주는 조언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가리지 않고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모태솔로도 좋고, 연애를 좀 해보신 분도 좋고,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뒤로 갈수록 약간 성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20대 후반
이후로 부담 없이 누구나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살포시 해봤습니다. 드릴게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번째 책 리뷰를 마쳤고요. 다음번에 11번째 책 어떤 책을 읽을지 아직 못 골랐는데 재밌는 책 골라서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